이런 습관을 지켜야 여드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여드름 관리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 그동안 왜 관리가 안 됐는지, 어디서부터 싹 바꿔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특히 저녁 루틴이 제일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챙겨가세요. 자, 아침 루틴 시작 전에 기본 원리부터 살짝만 짚고 갈게요. 여드름은 결국 세 가지 축이 이렇게 딱 있는데, 첫 번째, 피지가 과하게 나오는 지점, 두 번째, 모공이 막히는 지점, 세 번째, 염증이 터지고 반복되는 지점.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는 화장품만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 습관에서 이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죠. 놀랍죠? 자, 예를 들면 뭘 먹느냐, 얼마나 자느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게 다 피지 분비 그리고 염증 반응에 직결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킨케어, 화장품 다 빼고 오직 일상생활 습관만으로 여드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침, 낮, 저녁, 자기 전까지 타임라인 루틴으로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아침 루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세요? 핸드폰부터 보시죠. 근데 여드름 피부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물 마시기예요. 왜냐면 밤새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쫙 빠져나가고 혈액 점도가 살짝 높아지면서 염증 반응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피지가 더 끈적하게 나오고 피부 장벽이 건조하게 무너지면서 여드름 자국도 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보고 다른 분들 후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좋았던 방법이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갑자기 위장에 자극을 딱 줄 수가 있어서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사용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힘들겠지만 알람을 끄고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200에서 300ml 정도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물을 마시는 양보다는 어느 정도 습관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 기상 후 30분 안에 수분을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아침 루틴 두 번째, 제가 저번에 말했죠. 공복 카페인, 특히 아침 커피 습관이 여드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고. 카페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피지선이 자극되고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 커피가 위를 자극을 하고 그게 간접적으로 염증 반응, 호르몬 밸런스에 영향을 확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이 심하다면 아침 공복 커피는 당분간은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던 그런 습관을 좀 버리고, 이런 습관은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물 먼저 마시고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이제 커피 마시는 루틴을 좀 바꿨더니 좀 피부가 사가 보인다 라는 느낌이 좀 줄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다들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커피를 완전히 금지하지 말고 이제 조금씩만 이제 마셔본다. 이제 가끔 너무 힘들 때 마신다. 그리고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온 시기에는 카페인 양 자체를 좀 줄여주는 게 좋다. 특히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신다, 그리고 여드름이 광범위하게 올라온다 하시면 내 피부가 카페인에 예민할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아침 루틴 세 번째, 잠깐만요. 아침밥 얘기 나오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침은 어차피 시간도 없고 대충 먹고 나가야지. 저도 사실 이건 굉장히 크게 느끼는데요. 근데 여드름 피부에게 아침 식사는 그냥 배 채우는 게 아니라 혈당 관리의 시작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인슐린, IGF-1이라는 어려운 호르몬이 같이 올라가면서 피지 분비를 촉진하고 질세포를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쉽게 말하면 당폭탄을 먹으면 피부는 피지를 더 많이 만들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런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달달한 음료수하고 이제 빵하고 잼, 그리고 설탕 잔뜩 들어간 시리얼하고 흰우유, 그리고 달달한 라떼하고 크림 들어간 빵. 근데 이거 사실 아침 식단 대용으로 정말 빠질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흰빵 대신 통곡물빵, 그리고 혹은 현미밥을 이제 좀 섞어 주신다든지, 그리고 단백질로는 계란, 그리고 두부, 그리고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그리고 지방으로는 아보카도, 그리고 견과류, 이런 걸로 좀 바꿔주셔야 여드름에 좀 더 좋아진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드니 여드름이 좀 심해졌다 싶으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도 시리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헬스 식단하고도 연관이 되어가지고 낮은 당지수, 그러니까 로우 GI 식단으로 바꿨을 때 피부 트러블 뿐만 아니라 체력과 집중력까지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고, 사실 이건 너무나도 검증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피부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난다 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로우 GI 식단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로우 GI 식단은 여기 위에 표 올려드릴게요. 이거 쭉 봐주시고 잠깐 멈춰주셔서 캡처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피부 관련 질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피부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피부 리뷰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자, 멤버십 혜택으로는 댓글에 최우선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구독자님의 피부 상태에 따라 해결 원리, 솔루션, 제품 루틴까지 최우선적으로 상세하게 댓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님
구독자님이 피부 관련 고민이 엄청 많으시다면 멤버십에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낮 루틴인데요. 이제 출근하고 등교를 하셨다고 치고 낮 시간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드름 피부에서 물 마시는 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물 2리터 마셔야 된다라는 지식을 들으시면서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고 또 몇 시간을 하나도 안 마시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물을 들이키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들어오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너무 다다익선은 안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면 체액 균형, 혈액순환, 폐물 배출이 리듬이 있을 때 이제 더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3-4모금 정도를 마시는 정도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1시간에 한 번씩 일부러 마시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습관으로 좀 들이셔야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나중 가서는 피부도 좋아지고 쉽게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제 지인분들도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기보다 패턴을 만들어서 꾸준히 마시는 게 훨씬 편하고 피부 컨디션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세요. 잠깐만요. 점심 전, 오후에 슬슬 졸릴 때 달달한 간식하고 밀가루 간식 땡기지 않으세요? 여드름 피부에게 특히나 자극적인 간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초콜릿, 튀김, 그리고 크림, 그리고 치즈 많이 들어간 빵, 설탕, 시럽 잔뜩 들어간 음료. 진짜 하나같이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인슐린, IGF-1을 급격하게 자극하면서 피지 분비, 염증 반응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먹었다고 바로 여드름이 난다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루틴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거의 매일 이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피부 컨디션 자체가 기름지고 염증 반응이 과한 쪽으로 굳어질 수가 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런 과자류들을 전부 다 아예 안 먹는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최소한 50% 이상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근데 너무 조금 줄이면 안 돼요. 이게 50% 이상은 좀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보통 회사 식당이나 학교 급식 그리고 밖에서 사 먹게 되죠. 자, 이때 신경 써야 하는 건 3가지인데 자, 첫 번째로 과식, 그리고 밀가루 비중, 그리고 나트륨. 자, 먼저 과식.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인슐린이 확 분비되면서 피부에 부담을 주게 돼요. 그리고 또 배부르게 먹고 나면 졸리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순환이 진짜 중요해요. 몸이 무겁고 잘 안 움직이는 생활 패턴은 피부 재생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배부르게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먹으면 부담된다 직전까지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건 직장인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얘기일 거예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오후에 일할 때 너무 졸리거든요. 자, 두 번째, 밀가루 비중. 라면, 파스타, 피자, 햄버거 등 이런 메뉴들이 계속 매일 반복되면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되고 혈당, 인슐린 변동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끊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현실적인 팁으로는 일주일에 밀가루 식단을 2-3번 이하로 줄여주시고 점심에요. 밀가루 먹는 날에는 간식하고 저녁은 좀 최대한 좀 담백하게 해주자. 고기, 채소 위주로 바꿨을 때 같은 스킨케어를 해도 트러블 발생 빈도가 확실히 줄어요. 세 번째, 나트륨. 짜게 먹으면 몸이 붓고 체액 균형이 무너지면서 피부도 푸석해지고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튀김류 섭취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은 가능하면 조금만, 찌개, 라면 국물 같은 것들은 이제 절반 이상 남기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밥 말아 먹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밥을 말아 먹는 게 국룰이기는 한데 밥을 말아서 먹게 되면 국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조금은 줄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점심 루틴 마지막으로 여드름 피부인데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만 보시고 계시진 않나요? 자, 운동도 중요한데 당연히 살 빼기 용도가 아니라 피부 순환, 염증 조절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심할 때 너무 격하게 땀이 범벅으로 되도록 운동하는 건 오히려 마찰, 땀, 열 때문에 자극이 될 수가 있지만 가벼운 활동은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바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좀 거리를 걸어보시는 게 혈액순환에도 개선이 되고 몸의 전반적인 염증 수준을 낮추는데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기분도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의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저녁입니다. 제일 중요한 저녁인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녁 루틴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챙겨가세요 라고.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는 식사이자 잠자기 전까지의 소화 상태를 결정하는 타이밍이에요. 먼저 언제 먹느냐? 가능하다면 잠자기 3-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소화하느라 몸이 바쁘고 성장 호르몬 분비, 피부 재생에 써야 할 에너지가 분산되거든요. 근데 여드름 피부에게 수면의 질은 진짜 중요해요. 근데 늦은 야식, 폭식은 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물론 야식하고 폭식은 참기 어렵지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1시에 잔다 치면 최소 7시에서 8시 사이에 저녁을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냐? 저녁에는 너무 기름진 튀김류, 밀가루 폭탄, 단 음료와
야채와 함께 먹는 패턴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은데, 대신 단백질로 생선, 두부, 닭가슴살, 계란,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로 귀리, 현미, 잡곡, 그리고 채소로 나물, 샐러드, 구운 채소, 이런 조합이 좋은데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는 아니니까 저렇게 계속 먹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50%, 50% 정도로 깨끗하고 클린한 식단 주에서 3, 4일, 좀 내가 먹고 싶은 식단 주에서 3, 4일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야식 줄이는 거하고 저녁에 기름진 음식 줄이는 건 여드름 관리에서 거의 필수처럼 언급이 됩니다. 자, 저녁 습관 두 번째. 제가 저번에 말했죠. 여드름 피부는 자극에 민감하다고. 자, 저녁 시간대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커피 마시시면 안 되고요. 에너지 드링크 마시시면 안 되고, 술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술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설탕 잔뜩 들어간 탄산, 그리고 과일 주스, 이 네 가지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날 피부를 푸석하게 만들면서 염증 반응을 키울 수가 있어요. 달달한 음료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야식과 합쳐지면 피부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술하고 커피하고 음료수를 완전히 다 끊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술을 주에 3회 정도 먹는다 하시면 주에 1회 정도로 줄여보시고, 커피도 매일매일 마시신다면 주에 3일 정도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은 타협점입니다. 자, 마지막 저녁 습관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여드름은 단순한 피부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호르몬과 스트레스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그냥 안고 잠들면 몸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그게 피지 분비, 염증 반응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 30분에서 1시간은 무조건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으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잠들기 전 30분 전에는 조명을 낮춰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 명상, 호흡법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핸드폰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어쨌든 간에 강제로 뺏기니까 저녁 10시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잠들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모든 습관들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면이에요. 여드름 피부에서 수면은 스킨케어 못지않게, 아니 스킨케어보다 더 중요한 요소예요. 언제 자느냐, 얼마나 자느냐,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자느냐, 이 세 가지가 다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시간, 가능하다면 새벽 1시 이전에는 잠드는 걸 목표로 하세요. 물론 현실적으로 10시, 11시에 자면 제일 좋겠지만 요즘 생활 패턴상 그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새벽 2시, 새벽 3시에 자는 패턴이 계속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뒤틀리면서 피부 재생 타이밍도 엉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면 시간. 성인 기준으로는 7시간 전후를 권장하지만 여드름 피부라면 최소한 6시간 30분 이상, 가능하다면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게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 반응이 더 오래가고, 같은 자극에도 피부가 과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제 경험상 5시간 이하로 계속 자던 시기에는 스킨케어를 아무리 공들여도 이제 트러블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자, 이마에 난 여드름도 사실 잘 안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수면 시간을 7시간 내외로 맞추고 나서 새로운 여드름이 올라오는 속도는 확실히 줄었어요. 당연히 수면의 질도 중요한데 단순히 오래 잔다고 다가 아니죠. 자는 동안 여러 번 깨는지, 자면서 꿈이 너무 많고 깊이 못 자는지, 이런 것도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줄여주시고, 카페인 줄여주시고, 스트레칭, 호흡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거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요즘 명상법이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만큼 명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싹 정리해 볼게요. 자, 아침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셔주시고, 그리고 공복 커피는 피하고, 아침 식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로우 GI 식단 구성으로 해주시고, 낮에는 물을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 그리고 설탕, 튀김, 밀가루, 간식 대신 단백질, 견과류, 채소 위주로 드셔주시고, 점심에 너무 과한 과식은 피하고 밀가루, 나트륨의 비중을 줄여주시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어느 정도 몸의 순환을 시켜주세요. 자, 저녁은 잠자기 3-4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해주시고, 기름진 야식, 밀가루, 단 음료는 어느 정도 줄여주세요. 카페인과 알코올, 달달한 음료는 횟수하고 시간을 조절해주시고, 자기 전에는 핸드폰 줄여주시고 스트레칭, 그리고 호흡, 명상 해주세요.